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저한테는 두 번째 히가시노 가이고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이 거의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는데 그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빨리 신청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출 신청이 되기가 앞에 막 2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제 차례가 됐는데 이 책이 이미 너덜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약간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의상했달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읽고 있다가 미루다가 이제 중고서점에서 나름 최상급의 상태인 책을 샀거든요. 이 책은 제가 그때는 이렇게만 봤었어요. 그런데 빌려보는 책들은 이 앞에 이 커버를 없애잖아요. 이렇게 스윗한 그림이 그려있는 나미야 잡화점인데 제가 이 책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었고 저도 되게 좋았는데 뭐 사실 제가 기대한 것에 비해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꾸베 씨의 행복여행 혹시 아세요? 그 좀 한 1년 전쯤에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소소한 얘기에 감동이 되는 얘기기도 하고 좀 어느 날 읽으면은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너무 간단한 내용이고 되게 이런 게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라니 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 책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이 책의 최고 장점은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책을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몇 시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빨리 읽히고 장을 이렇게 막 넘기게 하는 그런 스토리 진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금방 여기 뒤까지 와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이렇게 왔구나 하고서 읽게 완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두께에 비하여 책을 읽는 뭐랄까 지금 애프터 유가 제 책상에 있는데 애프터 유랑 거의 비슷한 두께고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잘 읽는 책을 만들겠다라고 쓰신 게 이건가 봐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완전히 성공하신 것 같고 이게 이 소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흥미로우면서 빨리 읽히고 좀 완독하기 쉬워서 독서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굳히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초기에 딱인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안 찾아봤는데 아마 몇천 건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미 이 책은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제일 가장 최근 작품을 볼 때는 뭔가 궁금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 빨리 읽는 그런 속독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판타지스럽고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소설도 재밌게 읽었는데 좀 마음에 남는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인물들의 얽힘과 설킴이 제가 사실은 그 라플라스의 마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제 동영상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초기 동영상인데 좀 뭔가 리뷰도 헐거운 느낌이고 한데 그래도 그렇게 제 자신을 기록을 해놓으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때 소설과는 비교해가지고 좀 인물의 얽힘과 설킴 이런 구조 같은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나미야 잡화점이. 좀 그거는 그런 게 핵심이 되는 소설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언능 막 하나로 통으로 엮어놓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소설의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를 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뭐랄까 미움받는 용기나 뭐 그런 책들처럼 우리네 인생사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로 뭉쳐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상황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고 동생도 사실 걱정할 것 같아서 못 말하겠고 친구들은 뭐 자신의 일들로 다 바빠 보이고 혹은 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해서 깊은 주제를 같이 고민하게끔 좀 너무 고민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은 또 뭐 이제 또 뒷소리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내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것조차 못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고민을 완전히 비밀로 붙여주고 엉뚱한 고민 심지어 백지를 집어넣어도 거기 백지에 마저도 답장을 해주는 그런 할아버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해주는 이런 느낌이 정말 이런 게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런 고민 상담소 이용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바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좀 집중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 것 같고, 좀 평범하지 않은 고민들이 나오는데 소설이니까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독자로 하여금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할아버지랑, 그리고 도둑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도둑들이 나오는데 그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는 와중에도 뭔가 좀 남의 고민에 마음을 쓰여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인간적이에요. 뭐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고민 사연의 주인공들도 맨 처음엔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좀 그런 중대한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을 만큼 아직은 좀 폐쇄적이지 않고 좀 개방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말 심각한 고민도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닫혀있는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좀 빛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사랑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냥 뭔가 할아버지가 사실 소일거리로, 가게도 잘 안 되니까 소일거리로 이런 거 여러 사람 얘기 듣는 거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근데 그런 거에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자신의 고민 상담이 혹여나 그 사람에게, 고민 상담해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하고 몸져 놓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런 모습에서 뭔가 진짜 착한 감성 있잖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착함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진짜 좀 좋았던 것 같고, 마음이 뜨끈해지는 그런,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이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읽은 소설들에는 뭐 솔직히 뭐 죽다가 살아나서 막 유령이 막 저승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자기 딸을 보살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뭐 기욤미소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이 정도쯤은 아주 수용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작가님이 타임머신이 되는 그런 집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솜씨가 굉장히 노련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엄청 많은 부동산 투기로 크게 돈을 벌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붐 시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열어서 큰 돈을 버는 여자분인데, 진짜 돈 버는 거는 타이밍, 운, 그리고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지만, 이분은 이제 이 편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좀 부러웠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부러웠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약간 엄청 좀 파렴치한으로 변할랑 말랑해요. 돈을 벌고 이제 큰 돈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응징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도 그것도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신이 발전하기만 바라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 그런 뭐 남을 생각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나 뭔가 좀 측은지심 같은 걸 잃어버린 사람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함이 깨지는 기분인데, 그런 약간 끝에도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서 좀 이제 뭔가 따뜻한 세상이 돼야 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강조해주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권선징악 느낌으로 좀 너무 당연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좀 기분 좋은 느낌이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단순하고 이제 이런 느낌의 소설은 약간 없지 않아 시시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쩌면 제가 조금 지금 마음이 덜 답답하고 고민이 덜 있고 정신이 조금 평온한 편이고 덜 힘들어서 이게 좀 공감이 덜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힘들었을 때 이걸 봤으면 정말 감동을 받고 좀 이런 따뜻한 마음에 치유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꾸베 씨의 그 소설도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으니까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소설을 해석하는 그런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지금 이 소설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딴 골치 막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의 이야기 같은 거 읽기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소소한 감동이 있는 영화나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이 소설을 추천하면 정말 딱인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린 애들부터 좀 나이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분한테도 되게 추천하기 쉬운 소설인 것 같아요. 스토리도 그렇고 뭔가 이 전체적인 주제도 그렇고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층에 있는 분들한테 나름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억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